특히 동대구역 앞에, 네. 남쪽 말고, 남쪽은 야놀자촌이라 했잖아요, 제가. 네. 북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네. 달라질 거예요. 제가 그 동네 매수했냐고요? 아니요, 저 매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제가 올라탔습니다. 자, 배신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8월까지 기다리라 해놓고 지금 왜 샀냐?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신축은 입주장 때 매수하세요. 네. 기존 아파트는 8월 이후에 매수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격 급하면 사는 거예요. 네. 성격이 급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디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지 마시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저 인간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거를 절묘한 타이밍이든 뭐 절묘한 물건이든 간에 그런 거 캐치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할 때 다 힌트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힌트 제가 저는 잘 머리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면 골드 멤버십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톡방에서 물으시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민이 반갑습니다. 자, 꽁보리님 반갑습니다. 건가비님 반갑고요. 네. 좋은 사람님께서, 네. 요즘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 30평대보다 작은 평수대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떠나서. 저는요, 혼자 거주하더라도 30평대 살고 싶어요. 아니, 혼자 거주하더라도 저는 100평? 가능만 하면요. 9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싶습니다. 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자, 100평에 살면서 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방 가격 세워가지고 세를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 꼭 한 명이 1인 가구는 작은 평수에 살아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꼭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대가 인기가 많아진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사람님. 자, 84 타입이 지방에서는요. 네. 84 타입이 어떠한 타입보다 평당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요. 59 타입이 어떠한 타입보다 평당가가 높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절대적인 금액대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절대적인 금액대가 84 너무 높기 때문에 대안으로 59에 들어가니까 가격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59가 절대적인 금액 때문에 수요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요, 분양가 자체가 59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9가 인기가 있다라는 걸 건설사가 압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파트를 59를 때려 넣는 거예요. 왜? 59의 수익이 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소형 평수가 공급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많아지면요. 그냥 가격의 변동이 나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인이 폭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특히 주식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가스 3,000이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최근에 작전주 해가지고 폭등한 이유는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어서 그래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다. 그러면은 폭등과 폭락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9 타입처럼 엄청 많다. 여러분, 엄청 많다.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바뀌어가지고 인구가 갑자기 급증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59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겠죠. 그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이야기했네요. 네. 하여튼 간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59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의 변동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대형 평형 생각해보세요. 용인 수지의 대형 평형수를 엄청나게 때려 넣었잖아요. 대형 평형이 어땠습니까? 가격 상승률 높았습니까? 아니요. 8년 만에 본전이 온 거예요. 8년 만에. 그리고 대형이 인기가 많으니까 초반에 대형을 고분양가로 때려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건설사에서 59 타입을 고분양가로 때려 넣잖아요. 여러분, 진짜 수년 동안 본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케팅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84보다 절대적인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59에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죠. 평당가를 보세요. 84 평당가, 59 평당가 어떤지 이런 걸 집중해서 보세요. 자, 리님 반갑습니다. 이거 골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태희님께서 신축을 사면 좋겠지만은 금액이 부족하면 다음으로 준신축, 구축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요,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신축이든 준신축이든 구축이든 입주권이든 재개발 입주권이든 재건축 입주권이든, 네,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타야겠죠? 맞습니까? 네. 올라타기만 하면 추후에 그 회복장을 내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축 같은 경우는요, 갭이 작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갭이 큽니다. 근데 구축은요, 수익률이 높아요. 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구축을 여러 채 사는 게 나을까요? 신축을 하나 사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거는 본인의 수익률로만 따지면 구축을 여러 채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다 라고 하면 신축을 사는 게 맞고요, 투자 성향이 나는 2, 3년, 4년, 5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구축을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중님께서 문수로 했던 25평 6억, 투자금 2억에서 2억 5천인데 대구 사는 게 나을까요? 자, 게임중님,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거주하는 지역에 내가 매수하고 싶다, 이게 마음이 엄청 클 거예요.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울산이 인구가 몇이에요? 112만인가 그러죠? 대구는요 243만인가 뭐 그래요. 그러면 울산의 인구 2배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대구 부동산이 비쌉니까? 울산이 비쌉니까? 당연히 대구가 비싸요. 왜 그럴까요? 투자자가 가격을 띄우는 거는요, 동일해요, 울산이나 대구나. 근데 나중에 실거주 수요자들의 그 광풍이 불잖아요. 112만 인구가 있는 울산이 더 그 실거주 수요자가 높겠습니까? 아니면 대구가 높겠습니까? 243만 인구가 있는, 당연히 대구입니다. 네. 울산이 1억 오르잖아요. 대구 2억 올라요. 그렇다면 대구를 사야겠죠. 그런데 저는요, 그냥 옆에 있는 게 마음 편해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대구까지, 울산하고 대구까지 KTX 타잖아요. 25분이면 갑니다. 25분. 25분이에요. 1년에 본인이 아파트 대구 거 살았다 해가지고 전세 세입자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파트 세팅하잖아요. 전세 세입자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관리요? 그걸 왜 해요? 세입자 관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겁먹지 마시라고요. 네. 어차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매수를 하나, 네, 계약을 치나 타 지역 계약을 치나 어차피 하루는 소모해요. 네. 하루 소모합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계약하는데, 계약서 쓰는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30분은 걸려요. 도장 찍는데 걸리잖아요. 공동명의 해보세요. 도장 몇 개예요? 나 2개. 네. 상대방 2개라 생각해보세요. 도장 4개 갖고 찍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30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왔다 갔다, 같은 지역이라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상관없겠죠. 근데 광역시라고 하면은, 네, 최소한 움직이는데 편도 30분 잡아야 돼요. 네. 주차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지역,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요, 반나절 날립니다. 그냥. 네. 반나절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 날리기 때문에 오후 반나절 뭐 할 건데요? 네. 이미 가족들은, 본인 혼자 움직였으면요, 가족도 놀러 갔겠죠. 본인만 혼자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타 지역은요, 아침에 가서 처리하고 돌아오잖아요. 네. 하루 날리는 거예요. 네. 뭔 차이요? 반나절의 차이예요. 네. 반나절의 차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반나절 차이는요, 네, 그냥 더 많이 오를 지역에 조금 힘들지만 기름값 들여서, 네, 차를 타고 가든 뭐 기차 타고 가든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소중한 시간이 나중에 더 큰 이런 성장, 그리고 자산의 이 수익화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타 지역에 좀,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 말고요, 네, 더 큰 도시, 네, 더 좋은 도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빛별님께서 송도 언제 매수시키기 괜찮은가요? 송도요. 네. 투자요, 실거주요. 네. 실거주면 8월 이후에 매수하시고요. 네. 근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려주고자 하는 그 대상은요,
투자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네. 부산에 실거주면 언제 사도 될까요? 그냥 올해 8월 이후에 매수하세요. 실거주면요. 근데 투자요? 투자는 선택이란 게 선택의 폭을 좁혀야 되잖아요. 네. 이 부산에 투자할 곳은 두 개밖에 없어요. 25년도 이후에 저는요, 부산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요? 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자동이요. 두 개만 하세요.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볼 필요도 없어요. 에코델타시티는요, 인구가 채워지면서 김해, 양산, 서부산 일대의 인구가 에코델타시티로 채워지면서 입주장이 끝나면 회복하는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해운대 자동은요, 네, 많이 박살났고, 네, 전세가가 서서히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그러면 갭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들어갈 타이밍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했고, 2년 뒤에, 네, 매수하고 2년 뒤라는 시점에 갑자기 일기 신도시 광풍이 분다. 재건축 광풍이 분다. 지금 용적률이 평균 220%인데 갑자기 320%로 100%씩 다 상향시켜줍니다. 이렇게 갑자기 발표한다. 그러면 여러분, 대박 찬스겠죠. 대박이에요. 네. 투자는 이미 싼 거에 내가 들어가는데, 투자금이, 절대적인 매매가가 절대적인 매매가가 작고, 네.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적은 곳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것만 좇으면서, 항상 그쪽으로만 돈이 몰려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살짝 바꾸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 저 인간 실력 없다, 이렇게 폄하할 게 아니라, 맨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